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8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이 됐습니다. 오늘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요 11시 22분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습니다.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지금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는 5천여 명의 국민들이 탄식하면서 국민 저항권 발동을 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파면의 효력은요 즉시 발생했습니다. 11시 22분 기점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취기를 잃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로부터 122일 만에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 되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는요 오늘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의견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의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정말 통탄한 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3일 당시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습니다. 기가 찰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경고성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석열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견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그리고 국군 방첩사령관을 통해 주요 정치인 법조인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이 됐습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공격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그리고 곽종근 전 육군 특수 전 사령관의 진술도 모두 사실로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내란죄 철회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을 때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고 국헌문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8명이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으로서 최후의 보류기관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전원일치로 결정한 거에서는 개인적으로 정말 수용이 안 됩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자, 제가 반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주요 쟁점이 크게 5가지인 것 같습니다. 문 대행이 그 낭독한 선고 요지를 들으면서 중간중간에 그러나 할 때 이건 인용으로 가는 거구나 직감적으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탄핵 인용 주요 쟁점을
드리면서 제가 논평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위법이었다. 위헌적인 요소가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계엄에 선포할 중대한 위기가 없었다.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으나 보기가 어렵다. 절차적으로 위반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위반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계엄이 윤석열 대통령의 고유관한이며 저는 통치행위라고 보는 데 있어서 반대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헌적 포고령 1호를 선포했는데 바로 헌재에서는 정당 활동을 금지해가지고 권력 분립에 위반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영장주의를 위반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회를 장악하고 의결을 방해 시도했다고 헌재가 얘기했는데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다 의사당에 모여서 계엄 해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이 한 사람이라도 피를 흘린 사람이 있습니까? 유혈 사태가 일어났습니까? 오히려 국민과 경찰은 유혈 사태가 없었고 오히려 계엄군들이 다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재에서는 선관위를 장악을 시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선관위를 장악을 시도했다는 건데 바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계엄군보다 선관위를 보낸 계엄군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기관을 장악시도했다고 영장 없이 압수수색했고 영장주의를 위반했다고 헌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것도 용납이 안 됩니다. 근본적인 것은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계엄을 하고 계엄군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냈는데 이것을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하면서 선관위를 장악 시도했다. 그러면서 파면을 해야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정치인 등을 체포를 지시했다. 그러니 모두가 헌법 위반이다. 이러고 나섭니다. 그리고 정치인들과 법관을 체포하라고 지시를 했다. 그래서 헌직 대법관을 포함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했다.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 정치인들을 체포를 지시했고 법관들을 체포를 지시했다고요? 이거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저는 분위기로 봤을 때 5대3이나 4대4로 기각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남동의 애국시민들은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저항권이 발동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곡과 울음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을 찬성을 했던 사람들은 지금 축제 분위기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러한 경고성 개혁, 절차적인 흠결 등은 윤석열 대통령 주장을 완전히 배척을 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무겁고 찹찹합니다. 정말 헌법재판소가
실망스럽고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정신적으로 이겨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헌법에 의해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4월 4일이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될 것인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심히 걱정스러운 것은 4월 2일 날에도 엄청난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저질렀는데, 이제 60일에 대통령 선거했을 때 이대로 부정선거를 한다면 당연히 야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여당 후보가 지금 나오는 게 오세훈이라든가 김문수 또 홍준표, 한동훈이 아니겠습니까? 한동훈이는 반윤이고 홍준표는 중도고 김문수는 친윤입니다. 또한 오세훈, 이런 사람들이 대권 주자로 나올 건데 뻔할 뻔입니다. 당선될 수가 없습니다. 왜? 부정선거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수백만 표를 전산을 조작해서 당선을 시킬 겁니다. 부정선거를 규명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선거를 치르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보수 측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중도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보 좌파 대통령이 탄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제2의 홍콩, 제2의 베네수엘라 꼴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도 국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도 간단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했다. 헌정사상 비극이다. 그리고 빛의 혁명으로 위대한 승리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치가 떨립니다. 이러한 5개 재판을 받고 있고 12개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서는 되겠습니까?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헌정 파괴의 비극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훗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파면이 됐고 이제 물러나게 됐지만 역사가 훗날 말해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로부터 파면이 됐지만 영원히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최고 권력자가 왜 비상계엄을 했고 비상계엄을 했단 말입니까? 거대 야당의 국회 폐악질입니다. 부정선거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외쳤습니다. 대한민국에 안목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외친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카르텔, 부정선거의 카르텔이 너무 심하다는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비통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헌재가 전원일치로 결정했으니까 수용을 해야 되는 건지, 국민의 저항권을 발동해야 되는 건지 도무지 진퇴양난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외치기 위해 진실 규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건만 이것을 사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통탄합니다. 비탄스럽습니다. 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거대 야당으로. 국민 모두가 사전선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당일 선거해야 됩니다. 당일 선거. 그런데 지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급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전선거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4월 2일 날 보지 않았습니까? 사전선거일이 낮으니까 진짜표 하나에 가짜표 하나를 부정선거를 어마어마하게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식자층들, 언론인들, 정치인들, 지식인들, 교수들 각성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봉기가 일어나야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탄할 일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육성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메시지를 보고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논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후에 계속 그 언론들에 나오는 그러한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논평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